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양국 간 방위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확대된 협력 범위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기 전차 프로젝트인 MGCS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3월에 군 재편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는 227대를 보유한 영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2 중에 79대를 폐지하고 148대만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으나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기 전차의 옵서버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독일의 레오파드2 300여 대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20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해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하는 MGC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MGCS는 2025년까지 기술 검증용 차량을 제작하고 그 결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2035년경에 MGCS에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되었으며 MGCS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종 연구 개발 비용은 약 15억 유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MGCS에 대해 영국의 목적은 MGCS에 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2040년경으로 예정된 근접 전투 차량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며 영국은 MGCS의 개발 정보에 접속하기 위한 권리 획득을 위해 옵서버 자격 확보에 나섰으며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MGCS는 독일과 프랑스 이외의 나라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옵서버 자격은 MGCS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 정식 참여국에 해당하는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대답해 영국의 정식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는 여러 글로벌 주력 전차 개발 프로그램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MGCS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함으로써 독일을 견제했지만 아무래도 독일과 영국의 협의는 영국의 옵서버 참여를 향해서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MGCS에 참여하는 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이 MGCS에 참여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MGCS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기 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MGCS의 영국의 참여는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에서 이탈한 영국의 경우 EU 회원국이 주도하는 국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의 MGCS에 옵서버 자격을 넣기 위해 성급히 뛰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영국을 MGCS에 끌어들여 FCAS처럼 1대2의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는 당초에는 독일과 프랑스 간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된 워크쉐어 비율을 50대 50으로 진행할 것으로 합의했으며 주도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FCAS 개발의 주도권은 프랑스 기업이 가져가고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은 독일 기업이 주도권을 갖기로 정부 간에 합의했었지만 독일 산업계와 의회는 이 합의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초 프랑스 기업이 주도하는 FCAS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은 5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 독일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MGCS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은 15억 유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독일의회와 산업계는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정부 간 합의를 뒤집어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대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측이 양보를 해서 어떻게든 양국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스페인이 FCAS에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스페인이 새롭게 FCAS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체에 대한 제조 및 개발 작업 워크쉐어를 3등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FCAS에서 프랑스에 주도권을 내주자 스페인을 적극적으로 FCAS에 끌어들여 판을 뒤집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MGCS에서도 영국을 끌어들여 독일이 프랑스를 견제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드는 227대의 챌린저2에 대한 퇴역이 거론되면서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퇴역에 대해 분명히 부인했지만 챌린저2의 업그레이드나 감축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영국 육군의 주력 전차와 전투장갑 차량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영국에서는 전차 무용론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차 무용론 핵심은 전차는 무인 항공기나 미사일에 취약하고 러시아나 중국 등의 국가와 영국군이 육상에서 교전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104년 전에 등장한 무기를 적당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냉전 종식 후 찾아온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차나 장갑 차량은 값싼 급조 폭발물에 쉽게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것이 실증되었고, 보다 중장갑화가 진행된 주력 전차의 중량은 70톤에 달하고, 보병 전투차나 장갑 차량의 중량도 예전에 비해 손색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정도 중량의 중장갑 차량을 운용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해 운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무기의 조합이 등장하였으며, 수풀이나 건물 그림자에 가려도 상공에서 적외선 센서로 수색당하면 달아나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한 챌린저2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를 20년이나 방치해온 영국은 전차를 상식적인 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20년 만에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면 대당 300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나토 회원국과 주력 전차를 공동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영국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현대적이고 값싼 주력 전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의 언론들은 제안했습니다. 이런 영국의 상황을 알고 있는 독일이 MGCS에 영국을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시키려고 하지만 MGCS의 폐쇄성으로 인해 영국이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나라의 속내는 제조 분담을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MGCS 초기에 폴란드와 이탈리아가 참여를 희망했음에도 기술 유출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자세에 유럽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들에게 유럽의 방위 산업을 지키기 위한 협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전차에 관련된 이익을 유럽 전체에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만 독점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매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 가관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MGCS 개발과 병행해 레오파드2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GCS보다 먼저 차세대 전차에 가까운 능력을 갖춘 레오파드2를 손에 넣어 단독으로 수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MGCS에서 습득한 기술을 레오파드2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차기 전차에 관련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아닌 독일뿐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프랑스가 유럽 방위 산업을 지키기 위한 협조를 외치면 외칠수록 MGCS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미국이나 새로운 전차 개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등에 떠밀릴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럽의 전차 시장은 다른 나라 전차들이 잠식할 것이라고 유럽의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전차를 보유한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도 K2 전차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K2 전차의 도입을 확정하면 유럽 내에서 한국산 전차는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즉 독일과 프랑스의 폐쇄적인 전차 개발이 역설적이게도 한국에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와 독일의 차세대 전차 계획은 성공할지, 아니면 유럽 전차 산업 붕괴의 발단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